잠들기 전 내일장 수익의 꿈을 키우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닷새 모두 거래가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불 켜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죠. 특히 시장이 온기를 더했던 외국인이 오늘 물량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 매도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시장 전반으로 살펴봤을 때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내용도 잘 정리해보고 다음 주 대비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오늘을 잘 정리해야 다음 주를 대비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숨고르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그대로입니다. 일단 좀 올랐죠. 최근에 증시가 좀 올랐고 또 직전 고점까지 갔고 그러면서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일 오르고 나서 6일 만에 조금 밀렸는데 그 조정의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제가 어제 기술적 분석상 추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아직은 오히려 이평선 중심의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까지 전개가 됐기 때문에 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아쉽지는 않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죠. 코스피 지수가 한 0.2%, 코스닥이 0.7%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반등의 폭과 그리고 그동안 지난해 증권시장의 분위기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조정폭은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외국인들도 일단 매도로 반전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교적 많이 팔았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38억 정도 매도에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단락되고 소량 매도로 반전했습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오늘 조정은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일단은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특별하게 상승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대체 지금 당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나타난 조정은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겁니다. 네. 따라서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겠다라는 측면이겠고 일단 지수는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여기서 더 무너질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당분간 지수는 최소한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하방 경직이 전개된 가운데 점진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느냐 또 어떤 모멘텀이 언제쯤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빨리 올라가느냐 내지는 또 많이 쉬었다 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곧바로 가든지 내지는 좀 더 옆으로 기었다가 쉬었다 가든지 간에 움직일 수 있는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숨고르기 조정 장세를 우리는 유망 종목과 주도주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일시적 조정이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종목을 모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불확실성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참 증권사에 싫어해요, 그죠? 무서워요. 많죠. 네. 싫어하고 참 이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이제 앞으로 증시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근데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증시를 봤을 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불확실성 변수가 이제 코앞에 하나씩 더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불확실성 변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인지 내지는 계속 악재로 남아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위치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저점을 찍고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불확실성 요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전략도 조금씩은 무쌍하게 대응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불확실성 장세에 진입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될 건데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한테만 호재인 것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종식되는 것 자체가 글로벌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거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트럼프 정부가 어떤 내용들을 정책들을 좀 더 강하게 내지는 좀 뒤로 뺀 상태에서 정책을 내놓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가 이제 또 두 번째로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변수들도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적 시즌인데 종목들의 실적에 좀 긍정적인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장세. 이것도 약간의 불확실성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실적 부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지난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서 말씀했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가 트럼프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에서 개선되는 조짐들을 보일 때 약간은 뭐 시장에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어떤 호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변수가 있지만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변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섹터들은 역시 이제 조선 섹터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 섹터로서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 그에 따른 수혜 섹터 크게 봤을 때는 뭐 건설 섹터라든가 내지는 건설부터 해가지고 인프라 사업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모두가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도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조선주들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지금 푸틴이 회담을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보셨듯이 트럼프, 푸틴 회담 준비 중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 속도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서 푸틴과 지금 트럼프가 만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종전이 바짝 다가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종전 원래 트럼프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바로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한 발 물러서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정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결국에 전쟁은 끝나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시장이 불확실성에 부딪히더라도 뭐 급락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네. 그런 체력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믿어보면서 이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흐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순서입니다. 먼저 수익률 탑5 역시 만나봐야겠죠?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역시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거의 60%에 육박하는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고 하나오션 오늘 뭐 좀 조정이 이어지는 장에서도 소폭의 상승불 켜내면서 역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조선주들은 언급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랬죠. 조선주가 주도주 맥락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조선주들이 랭킹에 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맨 바닥도 아마 조선주 쪽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게 이제 주도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과 섹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조선주가 확실하게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좀 올랐지만 제가 언급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도주들은 단순하게 업황호전을 뛰어넘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과 관련된 호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상대적으로 뒤늦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시세 부실이 조금씩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기자재 관련주들의 반등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조선주 섹터에서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분명히 몇 종목씩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익 극대화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별 종목 리뷰는 어느 쪽으로 시선 가져가 볼까요? 네, 오늘 뭐 현대힘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정말 저 바닥권에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전개될 때 여러분들한테 벌써 이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주가가 22.5%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25%까지 갔다가 조금 밀린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크게 밀리지 않고 대량의 거래 수반과 더불어서 장대 양봉이 세워지는 모습이죠. 지금 경영권 매각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권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경영권 매각이 진행되는 위치에서 바로 조선업황 자체가 호황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서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호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장대 한번 세웠다 해도 그냥 꺾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눌림과 출렁거리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이달 말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ML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 역시 약간의 눌림 조정이라든가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매수 전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현대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가장 강력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지금 이제 조선 시황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에서 또 그 LPG선을 비롯한 선박을 중심으로 한 수주도 많이 있고요. 이제는 엔진 쪽에서도 강도 높은 실적과 성장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조선주들 중에 가장 강력한 반등이 나옵니다.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이런 차트를 보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절대 성급하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1 평선을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 있고요. 일단 워낙에 이익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곧바로 가기보다는 역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들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아직도 뭐 100%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유 주식의 한 3분의 1 정도는 털어내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나머지 3분의 1은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추격 매수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는 역시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조선주의 대장주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이고요. K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K프라고 하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나서 자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말씀 안 드는데요. 결국은 오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2%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대형 선박 엔진에 사용되고는 선박 곡블록들 제작하는 그런 업체다. 현대입스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K프라고는 이런 종목군을 바로 그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린더 라이더라고 하죠. 그 부분 쪽이 엔진 시장 자체가 워낙 크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수익폭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엔진 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가가 못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힘스는 어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자마자 정말 타이밍 좋게 오늘 불기둥을 세워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두셨고요. 이어서 HD 현대중공업과 K프도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느 쪽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열어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네. 앞서 재건 기대감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재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조선주들은 일단 뭐 정말 중요한 종목들 다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나중에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할 때 또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HD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우 전쟁 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빨리 종식될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워낙에 양쪽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전선언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푸틴의 입장, 그리고 젤렌스키의 입장을 딱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입장이 거의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위치예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좀 끝내고 싶어하는 부분들, 푸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덩어리를 가져갔고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에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싫어하는 이런 위치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전 선언에 대한 어떤 종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결국 그 종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종목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재건과 더불어서 지금 이 유럽 국가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한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되면 유럽 경기가 또 회복되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동안은 일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만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리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건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슬픈 얘기지만 LA에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삽불이 나오고 있죠. 네. 그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도 또 부각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곧바로 못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려볼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600조 이상의 우크라이나 시장, 최소 600조 이상의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상당히 많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우크라이나 협상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긴 올랐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6.8% 올라갔는데요. 곧바로 튀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약간 쉬어가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초가에서 너무 갭으로 올라가게 되면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시초가에서 조금 밀리거나 할 때 눌림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수 전략을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오늘 저가 65,700원을 제시를 드립니다만 시초가 쫓아가지 말고 시초가 좀 밀릴 때를 중심으로 매수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 6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HD 현대건설기계 주목해 보겠습니다. 시초가에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목표가는 77,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 일단 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또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시장이 저점을 찍고 움직일 때는 우리가 정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털어내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는 딱 정해져 있고 바닥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집중해야 될 종목군들과 그리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겠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유튜브 가셔가지고 한규소 검색하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정독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다음 주에 시장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과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위해서는 더욱더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끝까지 보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